네, 여러분 지금부터 33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요, 42.17%의 학생들이 맞췄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사실 이 내용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글 해설을 같이 읽고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바로 영어 지문으로 넘어가도 되는 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단어 revise는요, 변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keep up with는요, 여기 해설지에는 뭐뭐에 뒤처지지 않다라고 나왔는데 그냥 무엇무엇을 따라잡다 정도로 외워주는 게 해석할 때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debts가 있어요. 이거는 빚이고요. 빚. 그 밑에 보면 creditors가 있어요. creditor는요, 그 빚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dependency는 의존입니다. dependent가 형용사고 dependency가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property, 재산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 보면 blow up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폭파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British 옆에 Parlia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의회라는 뜻이고, 그 밑에 connotation, 함축이에요. 함축. 그 다음 밑에 슬랭이 있어요. 슬랭은요, 속어라는 뜻이에요. 비속어할 때 나오는 그 속어를 말해요. 근데 옆에 wicked는요, 못된, 사악한 이런 뜻이 있고, 그 옆에 transport는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나와 있는 단어들만 보고선 주제 혹은 글의 내용이 이렇게 쉽게 유추되진 않아요. 이 글의 내용은요, 정확하게 언어의 의미가 계속해서 같은 의미로 후대에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 언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요런 그리고 뭐 가이도 요런 단어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맥락이 추가되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어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dictionary가 나오지. 이제 사전적인 그 다음에 definition이래요. 사전의 정의는 are constantly 지속적으로 자 비동사의 pp죠.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어요. 왜 수정되냐면 이때 to는 revise를 수식하는 투부정사겠죠. 왜 수식하냐? 바로 keep up with예요. 따라잡기 위해서 수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잡아요? 우리의 changing uses and knowledge에서 변화하고 있는, 변화를 겪는 사용과 지식을 따라잡기 위해서 사전적 정의들이 계속 수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use와 knowledge는요, 변화를 직접 경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changing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현재 분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로마 시대에는요, addicts라는 애들, 즉 중독자들이라는 표현이 원래 어떤 표현이었냐면 people,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였대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요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요 내용을 보면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동사, 그 다음에 and를 사이에 놓고 gave라는 일반 동사가 병렬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 로마 시대 addict는 뭘 지칭하고 있었냐면 peopl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were unable, 불가능했던 사람들이래요. pay their debts예요. 그들의 빚을 pay, 지불하는 게 불가능했던 사람들이래. 즉 빚을 갚지 못했던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gave themselves래요. 자, 요 이번에 걸린 문장을 보게 되면 주어가 who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who gave themselves as a slave to their creditors라는 문장인데 이때 주어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이 선행사가 people이었잖아. 그러면 요 동사의 주어는 people일 거란 말이죠. 선행사기 때문에. 그런데 주어가 people로 나왔는데 gave 뒤에, 즉 동사 뒤에 목적어도 의미적으로 요 people이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 스스로를 gave, 줬던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자기의 빚쟁이들한테. 어떤 상태로 줬어? 노예로서 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스스로를 채권자들에게 노예로 바쳤다는 거야. 자기들 스스로를. 그래서 자, 주어가 목적어의 대상과 일치하다 보니 이 목적어가 이렇게 제귀대명사로 등장한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려가 보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요 단어의 의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야? 바로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를 채권자에게, 즉 빚쟁이한테 스스로 노예로 바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the word, 그 단어, 즉 요 addict라는 그 단어는요, eventually, 결국에 어떤 의미가 됐냐면 be associated with 해서 뭐와 연관이 되곤 했대요. 연관이 되게 되었대요. 뭐랑 연관이 되게 됐냐면 바로 drug dependency예요. 약물의 의존에 이렇게 연관되기 시작했대. 그러면 원래는 빚을 못 갚아서 자신의 빚쟁이한테 자기를 노예로 바친 사람들이었던 표현이 어떻게 약물 중독과 관련이 되게 됐을까 하고 보니까요. 뒤에서 뭐라고 설명해? One becomes예요. 사람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A slave, 노예가 된다라는 거야. 뭐에? To one's addiction. 그것의 중독에. 결국에 뭐야? 내가 어떤 대상에 중독이 되고 나면 그 대상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마치 그 대상의 노예처럼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왜냐 내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그 대상의 노예로서 끌려다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addiction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이제 변하게 됐대요. 근데 두 번째 예시로는 뭐가 나오냐면 husband가 나와요. husband 지금 어떤 의미예요? 남편이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the word husband. 자, husband라는 용어는요. originally 원래 referred to래요. 뭘 지칭하고 있었냐? 바로 being a homeowner 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had nothing to do with 해서 원형이라면 have겠죠. 그래서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뭐뭐와 상관없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husband는 원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원래 뭐랑 상관이 없었어? being married 해서 기혼의 상태, 즉 결혼한 상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였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속물스럽겠지만 그게 결국에 어쩔 수 없는 그 사회적인 현상인 거잖아. 그래서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지만 because 뭐 때문이야? owning your own property. 너가 스스로 너만의 own property,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래요. 자, because의 뒤에 나오는 절을 한번 보면 owning your own property가 주어가 되고요. made가 이제 동사가 되겠지. 그러면 it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 it은요. 가목적어예요. 그러면 뒤에 진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진목적어가 어디에 있냐면 you'd find a mate라는 것까지가 진목적어예요. 그래서 이게 진목적어인데 사실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었던 거야? 대시 생략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절이 진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likely는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는 게 되고요. 그럼 다시 해석해보자. 하지만 집을, 너만의 집을 혹은 너만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자, 뭘 어떻게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너가 착을 찾는 것을 likely, 더 가능성 있게 해줬다라는 거지. 그랬다 보니까 그 단어는요. 마침내 came to mean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어? 어떤 남성을 의미하게 됐대요. 근데 어떤 남성? 바로 who has been wed, 결혼한 상태의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대요. 밑에 이미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일단 지우고 보면 다음 문장을 보자. 그래서 on November 5th 하고 1605라고 나왔지. 1605년 11월 5일에 보면 자, Guy Fawkes라는 사람이 try to blow up이에요. 뭘 시도했어? blow up, 폭발을 시도했대요. 어디를? 영국의 Parliament, 의회를. 근데 그 사람은요, was captured and put to death래요. 잡혔고, 그 다음에 put 어디에 놓였어? 죽음에 놓였어. 즉, 처형당했어. 근데 loyalist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충성파를 말해요. 충성파들이요, burned his effigy래요. 그의 허수아비를 불태웠대. 자, 근데 이건 허수아비잖아. 사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which로 나오는 거 보이죠? 얘는 허수아비라고 해서 who가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충성파들이 그의 허수아비를 불태웠대. 근데 그 허수아비가 they nicknamed the guy라고 이름을 붙였었대요. 왜냐면 이 사람 이름이 가이 폭스였잖아. 그러니까 그의 허수아비 이름을 가이라고 붙였던 거지. 그래서 내려가 보면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the word, 바로 여기서는 guy를 말하겠죠. 그 guy라는 word가요, lost its negative connotation이에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함축을 상실하게 됐고, 그 다음에 and a musical, 어떤 뮤지컬이 ran on Broadway 해서 브로드웨이에서 상영이 되었대. 공연이 되었대요. 근데 그 뮤지컬 named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 Guys and Doll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대요. 결국에 뭐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심지어 이 이름을 딴 뮤지컬이 막 공연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 American slang, 미국의 속어에서는요, 좋은 것은, 나쁜 것이 좋은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cool이 great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wicked, 원래는 사악한이란 뜻인데, 요게 excellent, 뛰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대. 결국에 뭐야? 언어가 지금 여기까지 쭉 봤을 때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시를 가져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슬랭에서도 이제 언어가 계속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문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시작이 어때요? if로 시작을 하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can의 조동사, can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 거 보이죠? 우리 문장의 시작이 if,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 하면 뭐를 많이 떠올릴 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를 떠올릴 수 있겠지. 그래서 뒤에 문장의 컴마 뒤를 보면 뭐야? you, 주어 나오고 would, 축약형이겠죠.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자, 이걸 통해서 뚜렷하게 알 수 있지. 뭐야? 가정법 과거가 쓰인 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한번 볼게요.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너가 만약에 너의 자신을 너 스스로 transport, 이동할 수 있다면 이에요. 언제로요? 100 years into the future. 100년 뒤 미래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면 너는 아마 yourself,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find, 알아차릴 수 있을 거래. 바로 confused예요. 혼란스러운 걸 알게 될 거래요. 근데 너 누구에 의해서 혼란스러울 거냐면 your great grandchildren's speech예요. 너의 증손주의 speech, 언행, 말하는 습관을 보고 매우 놀랄 거라는 거야. 왜?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 언어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를 겪어오고 있듯이 지금의 우리의 언어도 한 100년이 지나면 당연히 다른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언어가 계속해서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기를 첫 번째를 한번 볼까? has the power to build trust among people이래요. 자, 여기서 지금 언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걸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나요? 우리 그런 내용은 없었죠. 답은 1번이 절대 아니고요. 두 번째 봐봐. 여기 cross-cultura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다문화의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언어가요, 다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을 difficult, 어렵게 만들었나요? 전혀 다문화 얘기 나온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언어가 getting simpler, 뭔가 간단해진대요.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세대가 거듭될수록. 언어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의 양상이 뭔가 간단해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언어가 needs to be learned, 배워져야만 한대요. over a long period of time, 긴 시간을 통해서래요. 자, 봐봐. 오히려 언어가 긴 시간을 통해서 배워지면 수많은 변화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언어의 의미가 계속해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거거든. 그리고 사실 언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자연스럽게 될 텐데 5번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자, language가요 is an ever-changing reflection이래요. ever-changing, 계속해서 변화를 겪는다는 거겠지. 계속 변화를 겪는 reflection, 반영이 될 수 있대요. 뭐에 대해서? 바로 human inventions, 인간의 개발에 대해서래요. 결국에 뭐야? 인간이 의미를 계속해서 발명하고 개발한다는, 그래서 그것이 다 언어에 반영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ever changing이라는 표현만 보게 되더라도 답은 명확하게 5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언어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발명품의 일부로서 계속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올려야 되는 강의들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남은 시간 수업 때 또 남은 두 지문 듣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